무라 반갑습니다 물린이들. 쌤이 오늘 양복이 아니잖아요. 양복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13일 토요일입니다. 13일 토요일이고 지금 9시인데요 쌤이 방송 담당이잖아요 우리 학교. 그래서 수능 방송 이제 리허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능이랑 똑같이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에 왔는데, 이 중간에 이제 지금이 1교시 언어 영역 시간이거든. 그 중간에는 이제 방송이 따로 없으니까 그때 와서 잠깐 찍고 있어요. 원래는 그 주중에 찍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빴어. 수능 준비하느라고 진짜 수업 없는 시간에 계속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고 토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업은 선생님이 온클 화상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탑재를 해 놓을 겁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청소 다 해놓고 갔잖아요. 여기에 수능 시험장 세팅이 싹 다 될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부착물부터 해서 싹 세팅이 되고 나면은 가급적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오면 자꾸 선생님들이 물건도 막 이렇게 수업하려면 노트북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능시험장 설치가 완전히 다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실이 아닌 곳에서 수업을 하시라 그랬는데, 쌤이 다른데 방송실에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는 부득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달을 받았나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은 수능 전날이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능 감독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2교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수능 날이라서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휴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반이 수업이 한 번씩은 다 빠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빠져요. 두 반인가 세 반이 이제 수업이 안 빠지는데, 이제 두 번째 수업은 그래 선생님이 따로 찍지 않고 그냥 옹클에다가 우리 받았던 학습지 자료 있잖아요. 그걸 파일로 탑재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받아서 거기 학습지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랑 같이 쌤이 수행평가 안내를 올려놓을게요. 수행평가 안내도 한번 읽어보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두 번째 공지는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요 수업은 선생님이 온클 이렇게 화상이 아니고 그냥 온클에 영상을 탑재할 거라는 거랑,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따로 강의가 없고 그 학습지 자료만 선생님이 온클에 올려놓을 테니까 두 번째 수업을 듣는 반은, 빠지는 반도 많이 있는데 듣는 반은 그 학습지 받아서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그걸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자기후도에 대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전자기후도 단원은 129쪽부터입니다. 교과서 129쪽부터 134쪽까지고, 거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2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무선 충전기 만들기 10점은 했고, 그럼 이제 15점인데 탐구 과정 만들기 10점이 빠지고 5점짜리 학습지 하나랑 15점짜리 학습지 하나, 이렇게 평가지 하나, 두 개의 평가지를 여러분이 등교하면은 볼 겁니다. 언제 볼 거냐?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등교하면 월요일 날 아니고 화, 수, 목, 금 중에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유는 월요일부터 바로 볼까 했는데 여러분이 온라인을 또 한 일주일 반 정도 하다가 오면은 이거 온라인 잘 안 듣는 친구들 많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수행해요 막 이러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월요일 날 바로 하면. 그래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월요일 날 들은 반이 약간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부터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날 들은 반 피해 아니야? 아니, 화요일 날 들은 반은 월요일 날 학교 와가지고 니들끼리 다음날 수행이야 이런 얘기 좀 해줘. 물리 수행 있다고 서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처음 물리 시간에 전자기후도 20점 수행평가를 볼 건데, 내용은 저런 거 부를 겁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석이 움직이면 N극이 다가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여기에 무슨 극이 생기느냐, 자극이라고 그러죠. N극, S극, 자석의 극. 자극이랑 유도전류 방향 찾는 거. 그리고 유도전류의 색이 관련된 법칙이 있었죠. 패러데이 법칙.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거, 그런 거 서술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렌츠의 법칙 배웠죠. 유도전류의 세기를 정의하는 건
패러데이 법칙이고 유도전류의 방향을 정의하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이렇게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이냐 느리게 움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달랐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자석이 움직이는 빠르기와 그때 유도전류의 세기 비교하는 거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거 앞에 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쪽에 무슨 극이 생기느냐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빨리 움직이고 늦게 움직이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볼 때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려면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그 문제 학습지가 있잖아. 쌤이 내용 정리 학습지랑 문제 학습지를 같이 주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서로 물어보고 해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요 변별을 위해서 낸 문제가 있거든. 자석의 운동 빠르기가 다를 때 뭐 어떻게 유도전류가 흐르는지 그런 거를 거기 학습지에 유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예를 제시하고 원리를 설명해라 라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 서술형 문제. 그래서 그거는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 전자기 유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133, 134쪽에 걸쳐서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예를 쓰고 원리는 책에 좀 간단히 나와 있거든.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쌤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해 줬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고 생활 속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가 뭐다. 그리고 걔는 안에 어떤 원리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다까지 설명하는 거. 원리 1점, 사례 1점 이렇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될 겁니다. 수행평가가 20점이나 되니까 준비 잘하고 그리고 충전기 만들기를 못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여러분 등교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거의 1시간 밤마다 45분 꽉꽉 채웠기 때문에 점심시간엔 못할 것 같고 방과 후에 모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엔 도저히 그걸 완성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쌤이 안 한 사람이 지금 밤마다 백신 때문에 꽤 있거든요. 이렇게 쪽지 주면은 날 잡아서 방과 후에 할게요. 아마도 선생님이 예상하기에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 날은 방과 후에 공무원반 수업이 있어서 화요일 목요일 날은 수행평가가 방과 후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방과 후에 다른 학교 일이 있어서 수행평가 못할 거고 아마도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때 쌤이 연락하면은 안 본 사람들 남아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딴소리도 많이 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동의 성질, 오늘은 교과서 151쪽을 피면 됩니다. 150쪽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파동이 뭐다? 진동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매질이라고 불렀는데,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도 있죠. 전자기파.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전자기파는 아직까지 매질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다 매질이 필요해. 매질이 진동하면서 우리 눈에 파동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매질은 진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 파도가 이렇게 친다.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간다. 그때 여기 있는 물은 위아래로만 흔들릴 뿐이야. 근데 우리 눈에 파도가 마치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얘기 했었고 다음에 파동의 종류가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횡파라는 애가 있었고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은 종파라는 파동이 있었습니다. 파동의 종류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진폭이 뭐다, 마루가 뭐다, 골이 뭐다, 파장이 뭐다, 주기가 뭐다, 진동수가 뭐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지.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파동의 속력은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좋아요.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람다 F 또는 시간분의 거리에서 주기분의 파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파동에서 시간이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쓸 거고 주기. 그럼 그동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는 파장이니까 주기분의 파장. 근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랑 같다 그랬잖아요.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식이 바뀌더라.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51쪽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일단 여기 151조에 간단하게 몇 가지 현상이 설명되어 있어요. 소리 같은 경우는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소리는 우주에서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는 기체나 액체나 고체를 매질로 해서 전달이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선 전달이 안 되잖아. 근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어디서 빠르냐? 고체에서 빨라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실험 할 수 있어요. 칠판에서 기대고 저 끝에서 누가 치면은 진짜 소리도 클 뿐더러 금방 들려요. 좀 멀리서 해야 되나? 그래서 기차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기찻길에 이렇게 되면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 잘 들린다고. 고체에서 소리가 더 잘 전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체에서는 같은 기체라면 온도가 높을 때 소리의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는 파동 중에 뭐야? 너 왜 기침 나와? 쌤은 부스터샷까지 맞았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는 파동 중에 제일 흔한 게 소리, 그리고 빛, 그리고 우리가 물결, 수면파라고 부르는 물을 타고 가는 파동, 파도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수면파 이런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특징을 좀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소리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소리는 옆에 애들을 탕탕탕 이렇게 내가 기체 분자면 팡 하고 옆에 치고 옆에가 또 팡 하고 옆에 치고 이렇게 전달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가까이 있을수록 전달하는 게 잘 전달된다라고 이해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 근데 같은 기체라면 온도가 높을 때 전달이 잘 돼. 왜냐하면 기체들이 빠르잖아요. 옆에 기체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빠르니까 온도가 높을 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이런 말도 그거랑 관련이 있는 현상이야 사실. 그리고 물결파라고 부르는 물에서 치는 파도 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쳐요. 출렁출렁출렁출렁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파도가 이렇게 치죠. 출렁출렁 해서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입체적이려나? 나만 입체적인가?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 파도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그치? 여기다 돌멩이를 딱 두드리면 수면파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수면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수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수심이 이렇게 얕잖아요. 밑에 가서 이렇게 땅이야 여기야 육지 바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물의 진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땅이 가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물이 일로 진행하는 사실은 진동하는 거지. 진동하는데 이 바닥이 얕으면 방해를 받아요. 바닥이 멀면은 이 땅하고 물의 흐름이 마찰이 일어나는데 물의 진동과 땅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이 물의 진동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깊을 때 물이 방해를 많이 받을까? 얕을 때 방해를 많이 받을까? 얕을 때 많이 받죠. 얕으면 땅이 가깝잖아. 그 땅하고 마찰이 잘 일어나잖아. 그래서 수면파는 우리 책에 151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우리 책에 물결파라고 돼 있네. 물결파라고 써 있는 책도 있고 수면파라고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물결파가 진행할 때 수심이 얕을수록 느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 잘 봐. 이 파동을 보면은 여기 볼록볼록 올라간 데를 우리가 마루라고 불렀죠. 마루. 아래로 내려간 걸 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마루랑 마루를 쭉 연결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 용어가 문제집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다른 책에도 있기 때문에 요 용어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같은 마루 이거를 지난 시간에 위상이라는 말로 배웠지. 위치랑 상태가 같은 점. 마루끼리는 다 위상이 같아.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이 선을 우리가 파동의 같은 위상을 이은 면이다 해서 파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파도를 정확히 위에서 보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파동을 정확히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이 파면을 그으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 파도는 이렇게 가고 있겠지. 이 그림이 지금 이해돼? 약간 옆에서 보면은 파도가 우리 눈에 볼 땐 옆에서 볼 땐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정확히 위에서 보면 마루끼리 연결한 이 파면과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죠. 근데 파동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느려지면
아까 육지에 가까워져. 육지에 가까워지면 수심이 얕아져. 수심이 얕아지면 물결파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아. 땅과의 마찰 때문에. 그럼 얘가 잘 못 가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이 파장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져요. 그래서 얘가 물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땅에 가까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을 잘 못하니까 이게 짧아지지. 여기가 짧아져요, 간격이. 그래서 얘가 땅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촘촘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말 지금 이해됩니까?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이렇게 위상이 같은 지점을 이은 거를 파면이라고 부르는데 요 간격이 파동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 얘가 이만큼 가래가 이만큼 못 가서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지겠지.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간격이 좁아지면은 좁아진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느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뒤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아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51쪽 했고요. 자, 이제 파동의 성질. 요거가 중요합니다. 파동의 성질 중에 굴절이라는 현상을 배울 건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긴 배우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파동의 굴절이 뭐예요? 꺾이는 거지, 꺾이는 거. 자, 꺾이는 현상을 쌤이 설명할 건데 이거는 쌤이 옛날에 이제 굴절을 처음 너네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했어. 쌤이 진짜 엄청 오지게 막 수업할 때 아,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까라는 적절한 비유를 찾기 위해서 엄청 거기다 시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적절한 비유 또는 재밌는 사례 이런 거. 근데 내가 이 굴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막 여러 가지 참고서를 읽다 보면은 적절한 비유가 있어. 물론 쌤이 순수하게 쌤 생각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었지. 자, 이런 경우를 쌤이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 있잖아. 여러분 레이싱 게임 해봤어요? 레이싱 게임? 쌤 레이싱 게임은 잘 안 좋아하는데 아니, 난 게임 자체를 원래 잘 안 좋아해. 이게 좀 그런 것 같다. 쌤도 옛날에 진짜 게임에 환장해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쌤이 어릴 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할 때 얘기했나? 되게 가난했거든? 그때는 그걸 뭐라 부르렸냐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어요. 생활보호대상자. 집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이제 생활비를 대주는 생활보호대상자. 근데 어감이 안 좋다 해서 몇 번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은 기초수급자라는 용어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쌤은 옛날에 이제 우리 집이 생활보호대상자여가지고 집에 컴퓨터도 없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 컴퓨터를 이제 생겼거든요, 집에. 과제 같은 거 해야 되고 막 컴퓨터를 해야 되는 숙제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게임을 잘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 얘기해도 뭐 난 잘 모르고 그때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고 그냥 일반 휴대폰만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게임을 잘 안 해.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이야. 쌤은 그때 집에 컴퓨터가 없었던 게. 컴퓨터 있는 애들은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그랬어요. 네, 수능이 끝났어. 수능이 딱 끝나고 쌤은 합격자 발표가 수능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쌤은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 세상이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친구들 막 이렇게 막 원서 쓰고 이럴 때 그때는 정시 거의 이제 수시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끝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수능 끝나면 미치듯이 놀고 싶잖아. 됐다가 선생님 때는 수능이 엄청 중요했거든. 지금은 수능 너네 막 대충 보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때는 수능 한 방이야, 진짜. 인생 수능 한 방. 수능 잘 보면은 막 대학 잘 갈 수 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로지 정시. 수능 딱 끝나고 수능 점수도 괜찮게 나오고 그거 알아? 쌤 수능 되게 잘 봤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쌤이 학교 다닐 때 진짜 싫어하던 과목이 있어요. 영어. 난 영어가 지금도 너무 싫어.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죽을 생각인데 영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일단 동기부여가 안 되고 단어 외우는 게 너무 귀찮아. 뭐 수학, 과학은 이해하니까 재미라도 있는데 영어는 이게 쌤 좀 게을러가지고 그런가? 외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봐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억지로 하긴 했는데 수능 때 영어 성적이 그래도 역대급으로 잘 나와서 2등급이 나왔어. 지금 등급으로 치면 그땐 퍼센트가 있었지만 그 퍼센트를 지금 등급으로 환산하면 영어 2등급 나오고 나머지 다 1등급. 잘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 총명했는데. 그 수능 딱 봤는데 그 걱정했던 영어도 턱걸이로 2등급을 간신히 찍어주고 나머지 다 1등급 뜨고 갖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놀아야 되잖아. 놀아야지 이제. 그동안 미친듯이 공부했는데. 해갖고 놀아야겠다. 그러고 쌤은 참고로 그 물리2를 선택해서 물리2도 1등급 받았죠. 만점 받았지, 만점. 그랬어. 근데 그 이제 수능이 딱 끝나고 놀고 싶은 거야. 그때 유행했던 게임 뭐냐. 옛날 사람이다. 스타크래프트를 미친듯이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PC방을 가는 거지,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배웠는데 막 자는데도 스타크래프트 생각밖에 안 나. 그래갖고 막 진짜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스타크래프트를 한 거야. PC방 가가지고 애들하고. 그러다가 그때 막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기기 전이었거든. 그때 그런 게 있었어. 동네에 PC방마다 스타 좀 잘한다는 애들끼리 막 붙여주고 그랬단 말이야. PC방 주인 아저씨들이. 그래갖고 막 이렇게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잘해요? 그런 거 PC방 죽돌이 아니야? 그럼 우리 쌤 잘하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경기 붙여주고 막 그랬어, 아저씨가. 그때 쌤이 그 다른 데서 원종원 팀이랑 경기를 한번 했는데 진짜 넘사벽을 너무 잘하는 거야.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 쌤 되게 이렇게 그쪽에서 잘한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어디 뭐 서울에서 원정 왔다 왔는데 우와, 진짜 너무 말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봤는데, 그 내가 레더 랭킹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이디를 알려주고 갔는데, 그 팀이 4명이었거든? 4명 중에 3명이 레더 랭킹 10위 안에 있었어. 레더 랭킹 10위 안에 있는 애 3명. 걔네 좀 있다가 프로게이머로 데뷔하더만. 얼굴 딱 봤는데 너 쟤네 게임했던 애들아. 근데 내가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 완전 발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했어. 그래갖고 쌤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게임 그 스타에 빠져가지고 진짜 대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막 진짜 계속 막 집에 컴퓨터 생긴 이후로는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했거든. 그 쌤이 그때 있던 그 스타크래프트 아이디가 전적이 1000승이 좀 넘고 패가 500패가 좀 넘는 엄청 애지중지했던 그 아이디지.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승률이거든. 근데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너무 시간 낭비 같다. 내가 이걸 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수업도 막 빠지고 밤새 막 게임에서 피곤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스타에 미쳐 있다가 끊었어요, 그냥. 맨날 스타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아이디를 삭제하고 계정 탈퇴하고 야, 게임 안 해야겠다. 그러고 접었지. 그 다음부터 게임을 안 하진 않았는데 좀 줄이다가 이제 군대 가서는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게임을 전혀 안 합니다. 그때 약간 현타가 왔어. 막 그 1000승 돌파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1000승을 해서 얻는 게 뭐지? 내 시간을 다 이렇게 들이고 해서 과연 나한테 남는 게 뭐지? 갑자기 이런 현타가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하다. 이 시간에 딴 거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어떡하지 하다가 계정 확 삭제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0승 0패가 되니까 하기 싫더라고. 어디 방 들어가도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안 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막 롤에 미친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계정 삭제해버려. 전적 딱 리셋 시켜버리고. 되나? 계정 삭제? 그때는 이렇게 비밀번호 찾기 이런 기능이 처음에 없었거든.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막 치고 아무렇게나 막 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 그 얘기가 왜 나왔냐 근데? 왜 나왔지? 나 이 얘기가 왜? 파동 얘기하다가 이게 왜 나왔죠? 레이싱 게임! 레이싱 게임! 자, 레이싱 게임을 할 때 보면 차가 이렇게 욱 트랙을 따라가다가 옆에 잔디밭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차가 빨라져 느려지죠? 그게 여러분 이해하는데 딱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자,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여기가 트랙. 여기가 잔디. 자, 여기서 이게 차예요. 쌤 차야. 차가 가고 있어. 트랙을 따라가다가 코너를 돌다가 또는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일로 잔디밭으로 들어가는 상황. 이거야. 이게 너네들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 자, 잔디밭에 들어가면 빨라져 느려지죠. 근데 그 잔디밭에 들어가는 걸 슬로우 비디오로 보자. 슬로우 비디오. 와, 미끄러져서 들어가는데 스톱. 자, 스톱. 자, 이게 차야. 자, 이게 차입니다, 지금. 자, 네모나게 그릴게. 차야. 자, 차가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퀴를 잡읍시다. 차의 바퀴.
자, 쌤이 이렇게 할게. 1번 바퀴. 아이고, 1이 왜 이렇게 써져? 1번 바퀴. 2번 바퀴. 3번 바퀴. 4번 바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바퀴가 제일 먼저 잔디에 들어가지? 1번 바퀴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바퀴, 1번 바퀴 쪽이 제일 빨라 느려지지. 잔디에 들어가서 바퀴가 느려지잖아. 그러면 이 차가 생각해봐. 이렇게 가다가 1번이 느리고 2번, 4번은 그대로 빨라. 지금 이 차의 오른쪽에 있는 바퀴들은 빠르고 왼쪽이 느려지기 시작해. 그럼 이 차가 여러분이 볼 때 1번처럼 꺾일까요? 2번처럼 꺾일까요?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 상상할 수 있지. 자, 생각해봐. 차가 들어가다가 딱 먼저 닿는 게 이쪽이야. 이쪽이 느려져. 근데 이쪽이 저쪽은 빨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빠른 쪽이 더 많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꺾인단 말이야. 차가 이렇게 꺾여서 가요. 이렇게 직진을 못하고 뒤로 가는 순간 느려지니까. 근데 느려지는 순서가 이쪽이 먼저 느려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탁 꺾여서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대로 직진을 하겠지. 이해돼?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빨라지다가 느려지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봐봐. 반대로. 자, 반대로 이번에는 자,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 자, 들어왔던 애가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잘 봐. 땅! 이렇게 나갔어. 자, 차 그릴게. 자, 이렇게 나가. 이제 나가는데 얘도 봐봐. 이제 여기를 1번 바퀴, 여기가 너무 2번 바퀴, 3번 바퀴. 어느 바퀴가 먼저 나가? 이번에 1번 바퀴가 먼저 나가면 1번은 나가는 순간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그럼 얘가 빨라지니까 오른쪽으로 꺾일까? 왼쪽으로 꺾일까? 빠른 데가 느린 데를 밀어낼 거 아니야. 더 빨리 가. 야, 답답한 놈아 빨리 가고 이렇게 미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꺾여가겠죠. 이렇게 꺾여가요. 자, 봐봐. 들어올 때는 얘가 이렇게 꺾이고 똑같이 따라 나갈 때는 아까 들어온 것처럼 오른쪽으로 꺾이네. 그치? 파동 다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파동이 이거 매질, 다른 매질. 예를 들어 공기 중으로 가다가 물로 가. 자, 빛이 공기 중으로 가다가 물로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배웠는데 그 일정한 거는 같은 매질일 때 일정하다는 거지 진공일 때 빛이 제일 빠르고요. 물로 들어가면은 빛이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물질이 많잖아. 물이 있잖아. 유리를 들어가면 유리는 더 빽빽하죠. 물보다 고체니까. 그럼 빛이 느려져요. 조금 느려져. 그러면 빛이 물로 들어갈 때도 똑같은 현상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일이 벌어져. 이런 걸 뭐라 부르냐? 굴절이라고 불러요. 굴절. 자, 그래서 차로 이 레이싱 게임 예로 들으니까 좀 이해되지 않아? 차가 잔디밭에 들어갈 때 느려지는데 먼저 닿는 쪽이 먼저 느려지기 때문에 얘가 꺾이는 현상.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트랙이랑 잔디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기랑 물. 공기랑 물인데, 자, 공기 중에서 빛이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와.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인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경계면에 수직인 선. 중학교 때 배웠고 수학 시간에도 배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건 수학적 용어예요. 어떤 면에 수직인 그 선을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들어오는 빛은 우리가 입사광선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아까 어떻게 꺾였었지? 아래로 꺾였었지. 이렇게 된 거 기억나죠?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잖아. 그치? 이 빛을 굴절된 광선, 굴절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요 법선하고 입사광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입사각이라고 불렀고요. 굴절광하고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굴절각이라고 불렀어요. 안 배운 것 같으면 지금 다시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파동이 느려지면은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커요? 입사각이 크죠. 그치? 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얘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꺾이잖아요. 반대로. 자, 또 이번에 여기서 일로 나갈 때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같은 경로로 꺾인다 그랬죠. 아까 자동차 얘 들었지. 그럼 그때는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이게 입사각이 되고 이게 굴절각이 되잖아요. 그럼 파동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갈 때는 물속은 느리죠. 빛이 방해하는 게 많으니까. 물에서 나갈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커요? 그때는 굴절각이 크지. 이 말 이해돼요? 빛의 속력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들어올 때는 입사각이 크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갈 때는 굴절각이 더 커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때 아까 쌤이 파면 그렸던 거 기억나요? 물결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넓다가 파동이 느려지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좁아진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지날 때 파면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파면이 이렇게 넓었어. 파도 이렇게 치는데 그럼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넓었는데 여기 가면 이게 좁아져요. 자, 여기로 가니까 여기에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지? 쌤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좁아지겠지. 이해돼요? 이 그림이 여러분 152쪽에 있는 그 그림을 설명한 거야. 파동이 꺾일 때 각도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지고요. 파장은 어떻게 되냐? 느리니까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좁아지겠지. 느리니까. 그래서 파면 사이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로 들어갈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자, 여기서의 속도를 우리가 1번 속도 V1, 이때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V1과 V2 중에 공기 중에서 빠르잖아.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니까 이렇게 꺾였잖아. 자, 그리고 파장은 이거 비교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파장은 누가 커요? V1이 크지. 이 길이가. 느리면 조금씩밖에 못 가니까. 그치?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이거잖아. 몇 번 흔들리냐. 그러면 여기서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차로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서 차가 엔진이 바바바바바 왕복하고 있단 말이야. 안에서 엔진을 뜯어보면 엔진이 바바바바 왕복하는데 엔진이 움직이는 속도는 변하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줄을 잡고 흔들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흔들리던 줄이 여기서 두 번 흔들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여기서 한 번 흔들리는 애는 여기서도 한 번 흔들려야 돼. 따로 뭐 걔를 흔들어주는 애는 없잖아요. 그 흔들리는 횟수를 뭐라 그랬죠?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진동수죠. 진동수. 1번에서의 진동수와 2번에서의 진동수는 어때요? 같아요. 같아. 이게 포인트야. 자, 이 매질이 달라지면 공기나 물처럼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이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꺾여요. 그걸 굴절이라고 부르고 굴절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간다. 그러면 입사각이 더 크다.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빠져나간다. 그럼 굴절각이 그땐 이게 굴절각이 되지. 굴절각이 더 크다.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가 빠른 데서는 파장도 길다. 그런데 진동수는 어떠냐? 같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지. V는 람다 곱하기 F. 그쵸? 그러면 이걸 알면은 이거랑 이걸 알면 이게 당연해. 볼래? 자, V1은 원에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일 거고 V2는 2에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일 텐데 얘와 얘가 어때요? 같잖아. 같지, 그치? 그러면 우리 책에 152쪽에 그 식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 V1 대 V2를 비교하면 V는 람다1 곱하기 F1 V2는 람다2 곱하기 F2 근데 F1과 F2가 같으면 이게 서로 지워질 수 있겠지. 그래서 얘와 얘의 비가 1대2는 1대2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152쪽에 있는 그 식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 많이 느릴수록 꺾이는 정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꺾이는 정도가 커지겠죠. 얘와 얘, 위와 아래 사이에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얘는 많이 꺾입니다. 많이 꺾여요.
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153쪽에 그 얘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얘를 좀 지우고, 자, 공기랑 물에서 이렇게 꺾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거꾸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여길 따라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본다는 거는 물고기에 나온 빛을 보는 거잖아. 튕겨서 나온 빛을.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건 나한테서 나온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나오다가 일로 꺾이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여기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뇌는 기본적으로 빛은 직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빛이 이렇게 왔으니까 물고기가 여기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은 직진한다고 우리 뇌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제 물고기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꺾여왔는데 우리는 빛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작살을 던진 물고기 맞아, 안 맞아? 물고기가 너 뭐하니? 머리 위로 작살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보다 더 수면에 가까워져 보이죠. 이게 강 바닥도 그래서 실제보다 더 얕아 보여요, 우리 눈에. 똑같은 원리 때문에. 그래서 개울 같은 데 가서 발을 디뎌보면 심각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위험해. 그거 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라는 현상도 이건 빠르게 설명할게요. 아까 공기가 뜨거울 때 빠르다고 했어, 차가울 때 빠르다고 했어, 진동이? 뜨거울 때 빨라. 그럼 자,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여기 나무가 서 있어.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에서 나온 빛이, 자 보세요. 공기가 이렇게 층층층층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뜨겁고, 공기가, 바닥은 뜨겁지 사막이 뜨거워지니까 여긴 차가워. 그러면 차가운 때 공기 속도가 느리죠. 자, 선생님 좀 시간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가운 데선 공기가 느리고 여기선 빨라요. 아까 공기 물을 뒤집어 놓은 거지. 빨라지니까 얘는 이렇게 꺾이죠. 여기선 더 뜨거우니까, 이게 사실은 더 촘촘히 그려야 돼. 이렇게 꺾이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온 빛이 온도 차이 때문에 계속 꺾이다 보면 이렇게 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 여기서 딱 들어오면 뭐라 생각하면,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에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물고기처럼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바닥에서 나무가 보인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뇌에서 인지하냐면, 물이 있는 경우, 물이 있으면 반사돼서 여기에 나무가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막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빛이 막 꺾여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 멀리 있던 나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뭐라 생각하냐? 바닥에 뭐가 아른아른 보이면 거기 물에 반사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게 신기루예요, 신기루. 여기 죽도록 뛰어가봐. 여기 물 있어, 없어? 없어. 멀리서 볼 땐 여기에 나무가 비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서 보면 없다. 신기루도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경 쓸 때 쓰는 그 렌즈들도 그 렌즈에 쓰는 유리랑 공기랑 어디가 빛이 빨라요? 공기가 빠르지. 렌즈에선 빛이 느리지. 그래서 그게 꺾이는 거를 이용한 게 렌즈다. 이런 게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딴소리 많이 했더니 되게 어려웠네. 오늘 그렇게 해서 153쪽까지 했어요. 오늘 한 핵심 내용은 빛의 굴절이라는 개념입니다. 빛의 굴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 파면 이런 얘기 했었고. 자,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이 있는 바는 쌤이 자료만 올릴 테니까 보고, 다음 주에 여러분 등교하면은 수행평가 있으니까 준비 잘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딱 40분 됐어. 수고했어요. 물봐.